아주 다양한 전세 사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겠다 하면은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에게는 일반인 분들이 당하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전세 사기를 사전에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해적 월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남일인 줄 알았는데 기사가 엄청 많이 뜨고 있죠. 목동에서도 또 전세 사기 피해자께서 또 숨진 채 발견돼서 4번째 사망 기사가 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벌써 4번째 죽음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다 빌라 전세에 영영 사라질 듯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 이건 계속 추진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에서 좀 방법이 좀 달라서 불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국 퍼지는 전세 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전세 사기 피해액 급증, 올해만 3조 원 이상 추정, 전세 불안해요, 월세 보여주세요, 역대 최고 찍은 월세 지수, 월세로 넘어가고 계시는 거죠. 1분기 전세 보증사고 7,974건, 사상 최대, 절반은 다가구.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해적 월부 긴급 특집 전세 사기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수법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깡통 전세 자체가 문제입니다. 깡통 전세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깡통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는 아닙니다. 물론 갭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까지 사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깡통 전세의 형태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깡통 전세를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는 전세 매물이 인기 있는 신축 빌라에서 흔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주와 브로커, 공인중개사까지 짜고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건축주가 새 빌라를 짓습니다. 근데 빌라 잘 분양 안 되겠죠. 빌라를 사겠다 나타나는 빌라 매수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팔리지는 않지만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전세 세입자분은 굉장히 많이 줄을 서게 돼요. 신축 빌라고 깨끗하고 옵션도 다 있고, 그런 경우에 분양대행 컨설팅 회사와 브로커 중개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좋은 가격에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매매가를 부풀려요.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서 건축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서 실제 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를 만들고요. 그러면 매매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전세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임차인이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전세를 구해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도 받고 전세 대출도 받아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 쪽에 주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이 모든 뒤에 있는 공모자들이 나눠 가지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방법도 있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세대는 말 그대로 201호, 202호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 호실별로 등기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01호는 101호의 등기부 따로, 102호는 102호의 등기부가 따로기 때문에 각 호실별로 당연히 임차인은 한 분씩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들이 몇 호실에 누가 있는지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실제로 가보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10세대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전체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에 9개 호실에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10번째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부터 차례차례 다 빠지고 그 다음 내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선 순위에 내 앞에 들어간 202호, 201호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얼마에 사느냐, 이거는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등기부만 떼보면 깨끗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1000에 50,
이렇게 월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고객님만 전세로 들어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 보면 이미 앞선 순위 다른 호실 분들도 뭐 1억에 전세로 다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순서가 뒤로 밀리죠. 난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까.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되거나 아주 많은 부분을 떼이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전세 들어갈 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앞선 순위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이거를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서 전입세대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방식의 전세 사기 방법인데요. 중개사가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기를 치는 형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는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죠. 6개월 있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2년 계약했다가도 중간에 직장이 바뀌어서 1년 만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이 집주인이 매번 와서 새로 계약서를 쓰기가 참 번거롭고 본인이 이 지역에 안 살 수도 있고 해외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건물 전체에 1층에 보통 부동산 사무실 몇 개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계약을 그냥 아예 위임해서 맡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까지 다 맡겨가지고 소장님이 알아서 그냥 계속 계약해주세요. 중개사가 계약도 하고 그 임차인분 연락받아서 수리할 거 있다 그러면 수리도 이렇게 진행해주시고 도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도배도 진행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아주 편리하긴 한데 이 점을 악용해서 이제 양쪽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을 있습니다. 집주인은 여기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 집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는 위임을 받았어요. 집주인으로부터.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차인한테 여기 전세 물건 있습니다 하면서 전세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2개를 따로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500만 원만 집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6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뺀 5,500만 원은 본인이 싹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월세 60만 원을 몇 달 동안 줘요. 집주인한테. 그리고 이런 식의 사기를 아주 많은 호실을 쳐놓고 필리핀이나 저기로 어디로 갑니다. 그 건물 전체에 50억 이런 식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세 월세 이중계약의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전세 사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이게 얼마나 치밀하냐면 피해자 중에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겠다 하면은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은 그거 왜 안 살펴봤어? 그거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에게는 일반인 분들이 당하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피해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빨리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을 하셔야지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를 사전에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렵지만 방법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을 찾으셔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정상적으로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보증금 전체를 떼이거나 그런 일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이 가입 가능한 물건이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특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만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전액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라는 특약을 써놓으셔야 계약서 쓰고 나서 만약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기본이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요.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 8천만 원보다 더 높다. 9천만 원, 어떤 경우는 1억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집은 웬만하면 피하자.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피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1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0% 이상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1억짜리 집이더라도 경매 넘어가면 낙찰되는 가액은 7천만 원, 8천만 원, 많아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쩌면 6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8천만 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낙찰 대금이 뭐 7천만 원이야. 일단은 1천만 원 이상 깎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세 완납증명서 요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집주인이 세금이 밀려 있는데 그 세금이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밀려 있던 거라든지 혹은 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이 당해세는 뭐 순서에 상관없이 경매 넘어갔을 때 먼저 세금부터 먼저 징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세법상.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를 이미 밀린 상태에서 나랑 전세 계약을 해. 그러면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요구하셔서 집주인한테 받아서 보셔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귀찮아서 안 보여주겠다. 그럼 어떡해요? 계약 안 하셔야 되죠. 왜냐면 집주인이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내가 세금 밀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 그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4월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집주인이 세금이 밀렸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서를 쓰고 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약금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물리는 과정도 너무 힘드니까 일단 계약하기 전에 완납증명서 요구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왜냐면 통상은 중개인한테 그냥 떼달라 하면 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 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드물게 이거를 위조하거나 근저당 잡히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떼놓은 것을 지금 뗀 것처럼 보여준다거나 혹은 말소사항 이미 예전에 지워졌던 거를 다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 걸로 발급받아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말소사항은 물론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이 집에 만약에 몇 달도 안 됐는데 압류 걸렸다가 압류 취하되고 경매 걸렸다가 경매 취하되고 이런 기록이 쫙 있다면 이 집은 좀 불안한 집이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누구나 주소지만 알면 그 주소지 넣으면 등기부 발급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계약하는 날, 그 다음에 잔금 치는 날, 이사하고 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유 없는 금융지원 제한 거절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축 빌라가 있어요. 풀옵션이고요. 전세 계약하시면 이사비까지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광고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광고해요? 입지도 좋고 풀옵션에 신축인데요.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멀쩡한 집이면 이렇게까지 본인이 돈 써가면서 전세 들어오세요 잘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싸 개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지원을 하지? 하면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세 파악하기.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빌라는. 아파트는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셔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빌라는 특히나 신축의 경우에는 과거 거래 내역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시가격을 일단 보는 방법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또 시세랑 다르니까 잘 몰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 동네에 있는 내가 직접 알아본 그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나 빌라 살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걸 사서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전세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집은 3억인데 바로 옆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평수의 집이 2억 5천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매매가를 부풀렸을 확률이 높죠. 그런 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살고 있다면 내가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닌지 알 수 없을까? 이미 전세 들어가신 상황에서요. 전세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종잣돈이고 전 재산 그 이상이며 가족의 보금자리가 달린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